지쳤어. 세상이 외롭다면 늘 어지럽게 기대는 그녀의 낮은 한숨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사랑도 지나치면 사랑이 아닌 것을. 제가 이렇게 해고 노동자분들 이제 찍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3년 뒤 이렇게 다시를 만날 생각까지는 못 하고 있었어요. 만날 뒤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이제 세상을 등지신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먼저 등진 분, 그리고 또 복직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이제 해고자로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음을 좀 터놓고 마음을 모아보고 그 마음을 좀 따뜻하게 간직해서 돌아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투쟁한 지 2007년 12월 21일부터 투쟁했으니까 이명박 씨가 당선된 이틀 뒤에 딱 투쟁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로 2766일 됐습니다.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천막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직에서 일을 했었고요. 2001년도에 해고됐으니까 15년째인 것 같아요. 지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어찌됐건 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 존재해 있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현장에 있고 아직 노동자 깃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자체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고자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그네틱스 해고자 윤민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해고됐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2, 3차청 해고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달에 코롱 구미공장에서 78명이 정리해고되고 50명이 이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부로 투쟁을 마무리하고 원래 3월 달부터 민주노총 구미지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제안을 받으면서요. 스타일은 김제동 스타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뭐 이거 아시죠? 하나씩 떼면서 웃고 떠들고 이 대목은 한번 어떨까요? 회사에서 나 우리를 무시했을 때 괄호 열고 자존감 상실 괄호 닫고. 해고됐을 때도 무시당했다 이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어요. 싸워야 될 때 싸웠으니까 해고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엊그제 화요일 날 108차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하는 내내도 그렇고 또다시 조합원들이 이제 또 세 번째 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권리 이런 것들 주장을 하는데 정말 돌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서 정말 이럴 때 난 뭐지? 우린 뭐지? 끝까지 가야겠다. 가보자. 끝까지 해야겠다 말고요. 욕이나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 예전엔 욕했죠. 예전에는 네. 사장 벨트도 잡고요. 네. 멱살도 잡고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그랬다가 다 벌금 물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안 그런 척 표시하고 웃으면서 계속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온 말과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이 달라요. 속으로는 새끼들 이런데 입으로는 참 일방적으로 하시네요. 뭐 이렇게 아직도 우리를 무시하네요. 네. 저한테 가장 공감한 순간이 여기 있네요. 여름 휴가 날짜가 다가올 때. 여름 휴가 날짜가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서러울 텐데요. 이거는 어느 분이신가요? 진짜 여러 가지예요. 네. 천막이 있는 농성장을 가진 투쟁사업장은 회사가 언제 그 허를 찔러서 천막을 철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멀리 무슨 계획을 잡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2007년 12월부터 하면서 휴가 기간 직전에 천막 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휴가를 그냥 날려버리고 이제 천막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천막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경우가 많은데 연대하는 동지들이 뭐 휴가 보내주기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그런 자기들을 휴가는 코롱 천막에서 보내고
천막에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휴가 보내는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재밌게 이렇게 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들 전부 같이 한번 바닷가 1박 2일 갔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특히 딸하고 아들이 작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휴가 정말 좋은 거구나. 그걸 새삼 느꼈고. 휴가 계획 말고 여름 계획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름은 좀 어떻게 남은 여름을 보내겠다. 계속 집회 장소나 네. 농성장에 집회가 있거나 투쟁이 있거나 그다음에 투쟁사업장 농성을 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짠해서 편치가 않더라고요. 안 가면 불편해. 사실 이 자리에 흑심을 갖고 나온 건 맞아요. 다들 언론이고 누구고 주변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 재능투쟁 아직 싸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저희가 버티면 더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장집 앞에도 찾아다니고 검찰청 앞에 가서 박성은 박종우 재능교육 대표이사 회장 구속하라고 피켓팅도 하고 있고 재능교육 앞에서 맨날 난장 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손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의 요구는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 복직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의 2명의 동지가 또 가까운 인권위 올라가서 지금 한 달이 넘었죠. 폭염 속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쟁 속에서 그러면은 그 윤지영과 기아차에 있는 해고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소수의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사업장들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쌍차, 유성, KC 모두 왔습니다. 근데 이 세 사업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신기하게. 저는 40년 가까이 사업장들을 방문했기 때문에 정문 들어가면서부터 화장실 이용하면서 구내식당 보면서부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이런 감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정말 행복하고 그 노사화합의 모델 같은 사업장들을 왜 이렇게 초전박살을 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금성노조로 상징되는 강성 사업장을 정리하자. 이런 시나리오가 정부, 검찰, 경찰, 정보기관, 지역 토호 세력, 자본가들 사이에 일목요연하게 관철된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 폐쇄하고 용역 투입한 다음에 친회사 측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하고 민주노조 탈퇴시키고 교섭권을 박탈한다. 이게 오늘 오지 못한 사업장의 공통적인 점들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노동운동을 혐오하는 잘못된 정서가 노동운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파행적인 전자본주의의 그 한국 상황이 이런 모습을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만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 대상으로 울산 지역에서 인문학 강의를 했더니 중학생이 여중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나요? 돌아가는 꼴을 좀 보세요. 좀 세월호 사건 보시고요. 며칠 전에 노동부가 발표한 거 보시고요. 전 여기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반대했거든요.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몰래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나요? 여중생이 이걸 질문하다가 목이 메서 털썩 앉았어요. 말을 다 못하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럼 당신들이 지금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계속 아픔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을 누가 할까 봐 제가 그 여중생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끝나고 돌아가다가 여기 참석했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잡혀가서 며칠 동안 고문당하고 이럴 걱정하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다는 것, 우리 곁에서. 그게
아직 우리가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여중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반대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이 활동을 모녀지간에 인연이 끊기기 직전까지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타협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떤 목적한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항상 고통스럽고 좌절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잘 견디시고요. 상처 이기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후에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순복음교회 여기도 그 높은 십자가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농성을 했던 우리 스타케미칼의 동지 그 높은 곳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아니면 국가인권위 그 전광판 위에서 농성하시는 우리 동지 그것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높은 곳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높은 곳만 지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는 거죠. 내려갈 때 가장 중심이 아픈 곳입니다. 얘기할 때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시대의 질곡을 제대로 보여주셔서요. 제가 드릴 말씀, 응원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괜찮죠? 혼자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리. 앞서거나 뒤서지도 말고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만큼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는 우리. 나란히 떠나가리. 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사는 마음으로 착하게 그날까지 혼자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리. 앞서거나 뒤서지도 말